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군대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기묘한 인물입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사회이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투자자 미팅에 슈트가 아닌 늘 흐트러진 머리에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정부와 군대, 나아가 세계 질서의 뒤편에서 데이터 제국을 이끄는 사람. 그의 이름은 알렉스 카프. 그가 세운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CIA라 불리는 팔란티어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새로운 무기를 원했습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닌 테러리스트의 흔적을 추적할 데이터 무기.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철학자였던 카프는 뜻밖에도 이 거대한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미국 정부와 손잡고 테러와 범죄, 전쟁까지 데이터로 통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불렸고 이제는 AI 군사 플랫폼으로 미래 전쟁의 규칙마저 다시 쓰고 있죠. 오늘 영상은 철학자에서 세계 최강의 데이터 CEO가 된 알렉스 카프, 그리고 그가 만든 세계를 감시하는 눈 팔란티어의 빛과 그림자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실리콘밸리 CEO답지 않은 CEO입니다. 그의 출발은 비즈니스도 엔지니어링도 아닌 바로 철학이었죠. 1967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카프는 조금 특이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의사, 어머니는 예술가였죠. 어릴 때부터 그는 사회 문제와 인간의 본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가 선택한 길은 창업이 아니라 학문이었죠. 카프는 하버퍼드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스탠퍼드에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조인이 되는 대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했죠. 그 결과 그는 사회이론 분야의 박사학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철학자가 세계적인 AI, 데이터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피터 틸에게 있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피터 틸은 자신의 오랜 지인이던 알렉스 카프를 팔란티어의 CEO로 세웁니다.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도 기술적 전문성도 없던 철학자에게 CIA와 FBI,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철학자가 제대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카프는 팔란티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철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데이터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되었을까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새로운 무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닌 데이터를 무기화할 기술. 바로 그때 페이팔을 매각해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이 움직입니다. 그는 테러리즘을 막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며 회사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CEO 자리에 알렉스 카프를 앉혔죠. 당시 카프는 창업 경험도 기술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학자가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곱슬머리, 스키모자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미팅에서도 정장 대신 털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CEO였죠. 실리콘밸리에서 그는 완전히 이단하였습니다. 카프는 팔란티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방의 힘은 우월한 가치나 사상 때문이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을 실행하는 더 뛰어난 능력 덕분이었다. 이렇게 카프는 팔란티어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민주주의와 서방을 지키는 무기로 정의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 그는 이것이야말로 도덕적 임무라고 강조했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울 때 카프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미국 편이다. 우리는 서방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이 발언은 거센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팔란티어를 미국 정부와 군이 가장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만들었죠. CIA, FBI, 국방부가 줄줄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었고 알렉스 카프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서방 안보의 그림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팔란티어가 처음 만든 소프트웨어는 배트맨의 고담시티에서 이름을 딴 고담이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어둡고 복잡한 도시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죠. 고담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연결해줍니다. 전화기록, 금융거래, 이메일,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CCTV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그려내는 기술이었습니다.
CIA와 FBI는 이 도구를 테러리스트 추적에 사용했고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IED 공격 패턴을 예측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팔란티어 덕분에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죠. 그리고 2011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본 빌라덴 사살 작전. 이 작전에서도 팔란티어의 기술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흔적 속에서 숨어있던 하나의 패턴을 찾아낸 거죠. 이때 팔란티어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의 그림자 무기로 격상됩니다.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현실판 배트맨의 무기처럼 포지셔닝한 것이죠. 하지만 카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금융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었고 기업들은 사기 탐지, 리스크 관리, 내부 부패 감시에 팔란티어를 도입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움직이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팔란티어는 세계의 운영체제를 만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을 통제하는 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물론 반대도 거셌습니다. 팔란티어가 경찰과 협력해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시민단체들은 대중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기업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력해 불법 이민자를 추적했을 때도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체계라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카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기술기업은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실리콘밸리 다른 기업들과 극명히 달랐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울 때 팔란티어는 미국 편임을 숨기지 않았죠. 이 선택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팔란티어를 서방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로 굳건히 세워주었죠.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알렉스 카프는 직접 키이우로 향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이렇게 약속합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드론 영상, 위성사진, 요원들의 보고서를 종합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들은 태블릿 화면에서 포병 사격 목표와 드론 타격 지점을 추천받았고 팔란티어 덕분에 포탄 한 발 한 발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였다는 증언도 받았죠. CNN은 팔란티어를 두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 팔란티어. 이제 전쟁은 탱크나 미사일만으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AI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팔란티어에게 실전 테스트 무대이자 글로벌 홍보장 역할을 했고 알렉스 카프는 누구보다도 이 기회를 잘 이용했죠. 알렉스 카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AI야말로 미래 전쟁의 핵심 무기라는 사실이죠. 팔란티어는 2023년 새로운 플랫폼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챗GPT가 개인의 질문에 답한다면 AIP는 군대와 정부를 위한 AI 비서입니다. 지휘관이 적 탱크를 무력화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명령하면 AIP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공격 옵션을 보여줍니다. 카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AI가 전쟁을 대신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AI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거예요. 팔란티어는 이미 미군과 협력해 이동식 AI 지휘 차량인 타이탄을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전장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AI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전투가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팔란티어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의 권력과 전쟁을 좌우하는 데이터 제국이죠. 알렉스 카프와 팔란티어의 행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노예로 만들까? 팔란티어는 자유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힘은 동시에 감시와 통제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는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전쟁, 미래의 사회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알렉스 카프는 평범한 CEO가 아닙니다. 철학자로 시작해 지금은 전쟁과 국가를 움직이는 데이터 제국의 설계자가 되었죠. 팔란티어는 범죄를 막고 테러를 추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감시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팔란티어의 이야기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미 전체 매출 절반 가까이가 민간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항공기의 품질 관리, 금융사기 탐지,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팔란티어는 기업과 사회 곳곳에서 데이터를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즉 팔란티어는 전쟁에서만 쓰이는 무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바꾸는 운영체제로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팔란티어의 기술을 전쟁의 무기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다음 도약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플립이었습니다.